산업안전기사 필탑형 2023년 2회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이것이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2번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이것이 산화성 물질 경고고요. 3번 돌 및 블록 등 물체가 떨어진다, 낙하한다 이 말이죠.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4번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이것이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가 인화성 물질 경고. 2번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산화성 물질 경고. 3번 돌 및 블록 등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가 낙하물 경고. 4번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는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경고 표지만 봤지만 금지 표지부터 한번 복습해 보는 것 어때요? 해봅시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서 먼저 금지 표지. 자, 첫 번째 출입금지. 자, 눈으로 봐주세요. 자, 들어가는 걸 막았죠. 출입금지. 두 번째 걷는 걸 막고 있죠. 보행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 통행금지. 네 번째 손 사용금지. 다섯 번째는 탑승금지. 그 다음에 금연, 화기금지, 물체 이동금지. 자, 금지 표지 8개 한번 외워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인화성 물질 경고. 두 번째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뭐 길게 써놨죠. 위험장 경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표시 볼까요?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네 번째 안내 표지입니다.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자, 한번 확인해 봤죠?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아치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이 강은 철강, 강철을 말합니다. 강철 강자입니다. 강아치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조치사항 4가지입니다. 그러면 강아치 하지 말고 양아치. 제 어릴 때 친구 중에 양아치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조주연입니다. 조주연이란, 지금 죄송합니다. 주연아 미안하다. 자, 근데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조주연이가 텄습니다. 인생 텄어요. 조주연타. 자, 주연한테 미안하대. 강아치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조치사항 조주연타. 보겠습니다.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그 다음에 2번 주제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쇠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그 다음에 터스입니다.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자, 이렇게 4가지만 외우겠습니다. 자, 다시 조주연터.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주제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쇠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자, 3번
달비계 최대 적재 하중에 대한 괄호안에 알맞은 안전계수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제가 출제에서 제외된다 하고 줄을 끊었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자, 10 이상, 달기체 및 달기훅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 자, 이때는 2.5 이상, 복제의 경우는 5 이상인데, 이게 제가 출제 제외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5조 2항을 보면 55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줄을 끊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55조 2항과 3항이 이게 삭제가 되거든요. 삭제가 되면서 1항만 살아남아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자, 보세요. 1항만 살아남고 2항과 3항이 삭제가 되거든요. 이게 삭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CBT 시험이다 보니 또 이게 그냥 덜컥 이래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삭제됐다.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자, 그래도 이제 불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불안하신 분은 그냥 기출문제는 그냥 공부하세요. 자, 이거 놉니까 안 놉니까?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량을 줄여야 되는, 자, 이제 또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출제 제외했지만 그래도 한번 눈도장 찍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2024년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2항과 3항이 삭제되었다.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입니다. 두 가지 있죠? 자, 먼저 침하 간격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자, 두 가지 외웁시다. 침하 간격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전로의 전격에 작업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기계 기구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임처리는 물건이 커요. 대물이에요. 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임처리는 대물이에요. 임처리는 물건이 큽니다. 뭐 무슨 물건요? 뭐 자기 필기도구 물건이 크겠죠. 임처리는 대물입니다. 임처리는 대물이다. 보겠습니다.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그 다음에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자, 이렇게 잘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죠. 하나같이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자, 보세요. 이게 공통으로 들어와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외울 때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이렇게 외웁시다. 요 후렴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물 등, 자, 대물이다 할 때 물입니다.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 요거는 이제 말이 다르죠.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임처리는 대물입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번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에서 개발 공급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자, 이것은 3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 자,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러면, 자, 이거 두 문자를 따가지고 외우죠. 안한작사. 자, 이건 뭐 누구나 중국다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내가 외우기 쉽도록 자꾸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렇게 기억에 되새기는 겁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안한작사입니다. 안한작사 볼까요? 자, 먼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그럼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안작사. 자, 다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안안작사. 자, 우리 안안작사 했지만 안안작사만 외우면 안 되겠죠. 자, 뒷말도 이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7번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기한 그리고 첨부 서류. 자, 먼저 제출기한을 보면요. 자, 이것은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요거는 공안작, 공사 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 그리고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공안작, 공사 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입니다. 자, 8번. 자, 계산 문제 나왔네요. 파단 하중이 42.8kN, 와이어로프 1200kg, 화물을 두 줄 거리, 자, 두 줄, 이란 뜻이에요. 두 줄 거리로 상부각도 108도 각도로 들어 올릴 때 안전율. 자, 우리 안전율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볼까요? 안전율은, 자, 이것은 안전하중 또는 사용하중. 안전이란 말을 써도 되고 사용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안전하중, 사용하중분의 파단하중입니다. 그러면 파단하중은 이미 나와있죠. 42.8kN. 그러면 안전하중 또는 사용하중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중은 또 어떻게 구합니까? 안전하중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두 줄이잖아, 두 줄. 두 줄이니까 한 줄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한 줄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가, 자, 와이로프 1200kg 되는데 이게요, 무게가 이게 절반이 돼야 되죠. 2분의 1200, 600입니다. 600. 안전하중. 자, 무게. 그 다음에 각도가요, 이게 코사인 각도를 쓰는데 코사인 각도가 108도 돼 있으니까 이것도 2분의 108도 이렇게 됩니다. 자, 안전하중은 2분의 1200 하면 이게 600이죠. 600kg입니다. 600kg.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108이니까 코사인 54도를 말해요. 자, 그리고 요거씩 정리하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0.78kg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안전하중분의 파단하중이 안전율인데 안전하중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중이고 파단하중이 42.8kN 아닙니까? 그러면 분모에 있는 안전하중, 사용하중도 요거를요 뉴턴으로 바꿔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kg은 9.81N인데 그냥 줄여서 9.8N 대략적인 값입니다. 1kg은 9.8N이거든. 그럼 kg을 N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어떻게 되죠? 9.8을 곱해주면 돼요. 9.8을 곱하면 그러면 이제 뉴턴이 나옵니다. 자, 9.8을 곱하면 그러면 13.64N인데 근데 요게요 뉴턴하고 또 킬로뉴턴, 이건 킬로뉴턴이잖아. 킬로뉴턴은 어떤 개념이냐면 1kN은 1000N이거든요. 우리 킬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1000의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64N은 결국은 자 대충 근사값이 10kN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까요? 안전하중분의 파단하중이 안전율인데 그러면 안전하중은 10kN이라고. 그러면 이게 4.28 이래 나오죠. 4.28. 이 4.28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이 5 이상일 때 그때 만족이에요. 5 이상일 때. 근데 이게 4.28로 5 미만이 돼버리잖아. 그럼 불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이 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안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족이 됩니다. 자, 지금 말이 길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우리는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 안전하중 또는 사용하중분의 파단하중이다. 그리고 이 기호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중은 자 이게 한 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 1200의 절반
그 다음에 각도 108도의 절반하고 코사인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식 정리하면 킬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킬로그램을 뉴턴, 이 뉴턴을 다시 킬로뉴턴으로 바꾸어서 대입. 아이고 복잡하다. 그쵸? 자, 이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9번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가의 길이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한다. 니은 분할날 조임 볼트는 2개 이상 디귿 분할날 조임 볼트는 무슨 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완 방지 조치입니다.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회 자격 3가지입니다. 근로자위원회 자격 3가지. 자, 먼저 첫 번째 근로자대표. 두 번째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세 번째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 다시 봅시다.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자격 요건이에요. 11번은 우리가 1회 때 풀었던 문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전련된 경우 혹은 전련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련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이때 아래의 충전전로의 성간 전압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자, 그러면 2kV 초과 15kV 이하 2에서 15 한번 볼까요? 2에서 15는 요 있네요. 60cm 2에서 15. 자, 그 다음에 37에서 88 봅시다. 37에서 88은 110cm. 그 다음에 145에서 165에서 169는 170cm. 60, 110, 17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 꼬리를 물고 있죠. 0.3 이하에서 0.3 초과 0.3, 0.75, 2, 그 다음에 15, 37, 88, 좀 복잡한 한번 써봅시다. 121, 145, 169, 242, 362, 550, 그리고 80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0.4 이하는 접촉 금지고, 그 다음에는 30, 45, 60.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기서는 15씩 커지고 있죠. 30, 45, 60. 자, 그 다음에 60에서 90, 90에서 110. 자, 90에서 110은 20씩 커지고 있습니다. 110, 130, 150, 170. 그러다 갑자기 또 60이 커지죠. 230. 그 다음에 380, 550, 790. 자, 이거 외우는 거 쉽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죠. 이게 느낌표가 될 때까지 자, 우리 연습해 봅시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입니다. 자, 제가 로봇작업 하니까 저희 집에 로봇이 있습니다. 있다고 칩시다. 로봇이 있는데 로봇 이름이 로이입니다. 로이. 로봇 이름 로이입니다. 자, 로이가 특별안전교육 받을 때 로이가 자꾸 이렇게 위험한 칼을 잡고 만져. 그래서 내가 칼 안 줘 이랬어요. 로이 로봇작업. 자, 로이 로봇의 이름이고요. 특별안전보건교육입니다. 자, 얘가 자꾸 칼을 만져 로봇이. 그래서 나 칼 안 줘. 로이 안 줘. 로이 노터치. 로이 안 줘. 이렇게 했어요. 자, 봅시다.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로이 안 줘.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로이 안 줘. 그 다음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자, 부정이죠. 양도대여 설치 제공에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아니하고는 해서는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요 두 개가 둘 다 부정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반드시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 해야 되는 기기구 네 가지인데, 자,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이 방어 조치, 유해 위험 방지야.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그때 이제 경리 이름이 예원입니다. 예원이, 이 예원이가 공금을 가지고 자꾸 찌포를 사물라 그래요. 예원아, 공금 가지고 찌포 사먹으면 안 돼. 예원, 공금, 찌포. 자, 예원, 공금, 찌포. 예원아, 공금, 회사 돈 가지고 찌포 사먹으면 안 돼. 위험 방지를 위한,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입니다. 예원아, 공금 가지고 찌포 사먹으면 안 돼. 자, 봅시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는 포장기계인데 가로 열고,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 장. 요까지 써줍시다. 예원아, 공금 가지고 찌포 사먹으면 안 돼.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14번.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구조 기호입니다. 안전증 방법구조는, 자, 이것은요, EX, 자,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입니다. 충전 방법 구조, 이것은 EXQ. 자, Q를 제가 PD처럼 쓰면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렇게 쓰기 싫으면 EXQ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입 방법 구조, 자, 기름이에요. 오일, EXO입니다. 특수, 스페셜, EXS 이러면 되겠죠. 안전증 방법구조 EXE, 충전 방법구조 EXQ, 유입 방법구조 EXO, 특수, 스페셜, 특수 방법구조 EXS.